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요즘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결국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이번에 주택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얘기해왔던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번에 공공매입 임대를 늘려가지고 내년까지 13만 호의 B아파트를 짓는데 요중에 5만 4천 호를 하반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의문이 몇 가지 들었는데요. 지금 건설 환경이 좋지가 않거든요. 고금리도 있고. 요거를 정부가 원하는 시점까지 다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이게 하나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매입임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B아파트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거든요.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 빌라, 오피스텔 같은 B아파트 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니까 정부가 일단 뭐든 공급을 하겠다고는 했어요. 3기 신도시 아파트랑 이제 수도권 B아파트 늘리겠다고 했죠. 오피스텔이랑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정부가 이번에 공급 대책으로 추가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LH의 매입임대 방식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애초에 LH는 올해 매입임대 주택만 3만 7천 호를 확보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은 신축이랑 기축을 합쳐가지고 총 1581호밖에 매입을 못했어요. 이게 원래 목표했던 수준의 한 4%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목표를 다 채우려면은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3만 6천 호가량의 주택을 이제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LH가 최근에 4차 신축 매입 임대 관련된 공고문을 또 냈는데요. 이 민간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에서 주택을 다 지으면 준공 후에 LH가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이 방식을 사용을 하려면 민간에서 건물을 먼저 올려야 한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공사비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 업자들은 공사비가 매입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되면 오히려 건물을 올려놓고 손해를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공사비를 좀 반영을 해서 매입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업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제 신축 매입 임대를 공급을 늘려야 하는 LH도 이제 두고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LH가 신축 매입 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 기준 설명회라는 걸 열었어요. 매입 가격을 정할 때 토지는 원래대로 감정가대로 가지만 건물은 이제 설계 품질에 따라 공사비를 따로 책정해가지고 이제 매입 가격을 매긴다고 업자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였죠. 근데 전날 설명회에서도 또 다른 이제 불만들이 나왔어요. 바로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건물은 자기 돈만 갖고 올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금융권에서 자금을 이렇게 조달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데요. 저희가 다 알다시피 2022년도부터 고금리가 시작됐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시행업자들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받았다, 그럼 당연히 금리도 상당히 높게 매겨지겠죠. 근데 이제 LH가 공사비를 연동한다고 했는데 금융비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회 갔던 분들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주택을 짓냐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한 달 정도 뒤에 LH가 추가 설명회를 또 열었습니다. 금융비용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근데 금융비용의 금리를 3%만 적용을 한다고 정해놨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시행업자들이 또 불만이에요. 왜냐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보다도 리스크하다 보니까 금리를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받게 되는데요. 보통 한 10% 정도로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해요. 근데 3%만 금융비용을 책정을 하면은 이제 7%포인트의 차이가 생기니까 요만큼을 이제 업자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또 불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또 이게 되게 웃긴 게 일각의 어떤 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정부 돈을 많이 쓰냐, 비싸게 사지 마라,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과연 목표했던 만큼 B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아예 LH 신축 매입임대보다 그냥 민간 B아파트 시장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전세 사기 이후에 B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확 식어버렸죠. 그때부터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숫자로 한번 보면 KB부동산이 매달 이제 오피스텔 관련 통계를 내는데요. 지난달 통계를 보면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23% 떨어졌습니다. 서울이랑 수도권 모두 하락한 건데요.
있는데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랑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 매매 평균 가격도 전국 기준으로 2억 6,056만 원으로 이제 전월보다 1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수도권은 2억 6,945만 원, 5개 광역시는 1억 9,908만 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11만 원씩 내렸습니다. 역전세 문제가 커지니까 실수요자들이 비아파트 전세를 피하면서 생긴 문제인데요. 이 신뢰라는 것 자체를 사실 회복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당장 전세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면은 우선 저는 이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전세금 떼일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싼 이제 비아파트 전세 쪽으로 다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집주인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매입임대 제도로 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발표에 조금 믿음이 잘 안 가는데요. 설령 매입임대를 통해서 비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간 비아파트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 달에 또 이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죠. 더 늦기 전에 알맞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릿지였습니다.